자, 오늘 이제 19번째 시간인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 그래서 금융자산 하면 대표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금융자산이고, 그 외에 매출채권 있죠? 그것도 금융자산이고. 그래서 순서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서는요, 한 문제 정도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한 문제 정도 예측을 하는데 주로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이론은 여기 있는 거 듣고 기본서 체크 안 하더라도 요것만 요약해서 보시고 요거 가지고 문제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예금하고 그리고 은행계정 조정표, 소액현금, 당좌예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대표적으로 금융자산이죠.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랬어요.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따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거기에는 현금이 있고 예금이 있고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현금이에요. 현금은 어떤 거냐? 실제로 통화가 되는 화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주화, 동전 또는 지폐, 그게 통화죠. 통화. 그리고 외국환, 달러 같은 거 외국 화폐, 그리고 소액현금, 이게 현금 계정이다. 현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하나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그래요.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와 같이 통용될 수 있는 증권.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 그러면 배당금 만기가 됐다고 지급통지서 받으면 그 현금으로 바로 처리됩니다. 또 일람출급 어음 또는 우편한, 전신환, 만기가 된 어음, 타인이 발행한 수표 등은 전부 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통화 대용 증권 요거 이것도 현금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리고 예금이 있어요. 요금을 예금하면 예금을 내놓고 요구를 하면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나 지급해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요금을 예금하면 대표적으로 보통 예금이에요. 보통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리고 당좌 예금, 은행에 예금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당좌 예금, 요금을 예금, 여기에 정기 예금은 안 들어갑니다. 정기 예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그 외에 현금성 자산 그랬거든요.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현금성 자산, 그 외에 현금성이 있는 자산하면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돼.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사용에 제한이 없는 건, 제한이 있는 거 담보를 맡겼거나 기금을 맡긴 거 있죠. 이것은 보증금 같은 거죠. 이건 사용에 제한이 있어요.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사용에 이와 같이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제한이 있는 건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정기예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기예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요거 돈 달라고 하더라도 인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기예금 해약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해약하면 현금이지 예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기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다음 또 하나, 취득일로부터 중요한 거예요.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까지 취득한 날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아니면 상환, 갚을 날짜죠.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라고 하는데 갚기로 되어 있는 날짜가 3개월 이내일 걸. 그러니까 요거 결산일로부터 그게 아니라 반드시 무한날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 또는 상환한 날짜가 3개월 이내인 것만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 3개월을 초과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건 안 된다.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게 뭐예요? 자, 각종 뭐 준 거 있어요? 보증금 준 거. 그죠? 담보로 제공한 거, 담보. 이런 것은 사용이 제한돼 있잖아요. 사용할 수 없잖아요. 보증금 줬는데 달라고 할 수 없잖아. 계약 기간까지. 이런 것은 현금성 자산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현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 뭐냐?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어음은 안 되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과 같이 처분합니다. 현금과 같이 처리한다. 또 소액현금, 외국화폐, 여기서 나왔던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것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기예금은 뭐냐? 현금성이 아니에요. 정기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처리하지 않는다. 또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한 증서, 옛날에는 돈을 송금할 때 우체국에서 우편한 증서로 바꿔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편한 증서, 배당금, 영수증, 만기가 된 뭐 어음, 공사채 만기, 이자표, 이건 전부 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취득한 날이에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 증서나 환매 채권 있죠. 이런 것도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현금으로. 그런데 현금으로 보지 않는 거 당좌차월, 은행에 예금한 것보다 초과해서 주식 발행한 수표를 발행한 건 당좌차월이라고 해서 이건 단기 차입금 채무예요. 그리고 우표, 이거는 현금이 아니죠. 통화가 아니에요. 수입인지도 아니고 각종 뭐 보증금 준 것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는요, 날짜가 안 됐지만 먼저 발행하는 거. 이를테면 오늘이 1월 1일인데 1월 한 15일 정도 돼야 돈이 생겨. 그러면 1월 15일자 수표를 오늘 발행하는 거지. 오늘 발행은 하는데 날짜는 언제로 1월 15일 날 지급하라, 이렇게 날짜 미리 정해서 발행하는 거 선일자 수표. 부도난 거 부도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가 아니라 어음. 그리고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은 뭐예요?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죠. 80쪽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예제 문제, 다음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외국 화폐 있죠. 외국환. 현금이에요. 현금, 통화, 대형증권. 국채 만기가 된 이자표는 바로 제시하면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 결산일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환매채 그랬는데 틀렸죠. 이건 틀렸어요. 왜?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할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취득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환매채 3개월 이내예요. 다음 취득 당시 상환 갚을 날짜까지 3개월 이내인 기업어음도 현금성 예금에 들어갑니다. 현금성 자산. 다음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인 상환 조건의 우선주, 전부 다 취득 당시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5번에 대해서 봅니다. 5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재무상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랬어요. 당좌예금, 요구불 예금,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은 현금성 자산이에요. 정기예금은 사용이 제한돼서 안 돼. 그래서 1,000원 맞고요. 당좌 개설 보증금, 보증금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 없어요. 해당되지 않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 맞습니다. 수입인지 수입증지는 해당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도 이거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죠. 해당되지 않고, 우편한 증서는 통화 대용증권 맞습니다. 차용증서 해당되지 않고,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455원에다가 여기 315원 500 그래서 1970원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자, 이번에는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현금은 실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시로 실제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금고에 있는 현금하고 장부상에 기재된 현금하고 차이가 나면 안 돼. 원래는 정상이어야 돼. 똑같이 일치해야 되는데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의 판명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게 현금 과부족이에요. 일시적인 임시 개정이에요. 그래서 임시로 많거나 적으면 일단은 뭘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장부상에는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잔액이, 현금이. 근데 실제로 근거에는 9,000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차이 나는 걸 회계 처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을. 여러분, 여기에다가 기준을 삼아야 돼요. 이걸 기준한다는 얘기는 이건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 운동할 때 기준 그러면 얘는 설정됐으면 얘는 움직이지 않고 이걸 뜯어서 여기에 맞추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를 하면, 기준을 두면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이 사비를 털어서 메꿔야 되고, 여기가 많으면 여기서 돈을 개인이 가져가고 그러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뭐다? 실제 금액이 기준이에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장부를 수정해서 여기에 맞춰라. 그때 임시로 설정하는 것이 현금 과부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쭉 가면서 밝혀야 돼. 그런데 결산 때까지 가서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데 원인 불명,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부족한 건 손실로 처리해, 잡손실로. 남는 건 할 수 없이 장부상에 잡이익으로, 당기 수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임시로 처리하는 과정, 임시 과정이 현금 과부족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이론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다만 현금 과부족은 뭡니까? 현금의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 있죠? 이 금액이 항상 일치하는 게 정상이지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것을 결산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결산할 때까지 임시 처리하는 계정이 보다 현금 과부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실제를 기준하는 거예요. 실제. 요걸 뭘로 한다? 기준으로 해야 돼. 실제 금액을 손대면 안 돼요. 실제로 있는 금액은 그냥 놔두고 장부를 뜯어 고쳐서 수정해서 증하거나 감해서 실제 금액이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금액을 봐라, 수정하라, 증하거나 감소시켜서 실제 금액에 맞춰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는, 자, 현금 장부상에는 10,000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데 실제로 근거에 봤더니 실제로는 9,000원이야. 그럼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 손대면 안 돼, 기준은. 이걸 기준하면 안 돼요. 항상 실제 돈의 기준을 맞춰라. 그래서 이걸 더하고 빼라.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많잖아요. 얼마? 1,000원? 1,000원이 많죠?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보다 많으면 장부를 빼야 될 거 아니야. 장부에서 빼야 1,000원을 빼야 여기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장부상에 현금 1,000원 감소한 걸로 처리합니다. 자산의 감소, 대변에 1,000원, 장부에서 1,000원을 빼요. 그래 놓고 내용은 아직 모르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은 현금 과부족 이렇게 임시 계정으로 처리를 했다가 결산할 때까지 밝혀지면 그때마다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1,000원으로 했다가 중간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얼마? 700원만큼은 교통비 준 걸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
1,000원에서 700원만큼은 확인됐으니까 줄여줘야죠. 현금 과부족 없애줘요. 700원을. 그리고 비용으로 여비교통비면 여비교통비로 판명이 됐으니까 비용 처리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남았어요? 1,000원에서 700원을 차감하니까 300원 남았어요. 그때도 또 밝혀질 때마다 확인이 되면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장부 마감하는 결산이 됐는데도 왜 나머지 얼마 1,000원에서 700원을 차감한 300원은 왜 차이가 나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장부상에 남아있는 거 얼마? 결산에 300원을 없애줍니다. 현금과 부족 없애주고 요걸 할 수 없이 손실로 처리하라.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밝혀지면 비용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결산에 잡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장부상에는 9,000원이야. 현금 실제는 10,000원이에요. 그럼 이게 항상 뭐예요? 기준이야. 이걸 수정하면 안 돼. 여기에 손대면 횡령이에요. 횡령. 안 돼. 그래서 장부를 뜯어 고쳐야 돼. 그럼 여기에 차액이 얼마예요? 1,000원. 1,000원을 장부에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얼마? 만약에 9,500원이라고 그래봐요. 그럼 여기는 차이 나는 게 얼마? 500원이죠. 500원만큼 현금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니까 대변에는 일단은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 이렇게 500원으로 처리했다. 지금 차액이 500원이에요. 예.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확인해 봤더니 이자 받은 걸로 확인이 돼서 400원은 500원 중에서 원인 불명 500원 중에 400원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 확인됐으니까 400원을 차변에 없애줘요.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이자 수익으로 400원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500원이었는데 400원을 차감했으니까 남는 거 100원 남았잖아요. 이것도 결산 때까지 계속 밝혀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현금 과부족 결산의 임시계정이니까 결산이 이거 나타나면 안 돼. 그래서 100원 마저 없애줍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대변에 많으니까 잡이익으로 처리하겠다. 잡수익 또는 잡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계정은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겁니다. 왜? 결산 전에 생겼다가 결산이 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을 임시계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소액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83조 소액현금은 뭐냐? 여러분 은행의 기업에서는요. 기업에서는 수표를 발행하거든요. 현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출할 때는 은행에 뭐예요? 은행에 당좌 예금, 은행에 뭐를 해놓고 예금해놓고 은행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수표 용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수표 용지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기업의 회계과에서는 이제 그거 가지고 수표를 발행하겠죠. 근데 잡다한 소액의 비용을 그때마다 수표를 발행하면 업무 처리가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기업은 용도계라고 하는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한꺼번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사용해야 될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먼저 뭘로 수표를 발행해줘요. 그러면 용도계에서는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서 뭐합니까? 현금으로 찾아와.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용도계에서는 각 부서에서 지출할 거 아닙니까? 지출할 거예요. 지출하면 그 회계 처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메모만 했다가 그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회계과에 이 업무 보고를 합니다. 그럼 용도계에서 지출을 예를 들어서 1개월 동안에 교통비로 얼마, 또 뭐는 통신비로 얼마, 접대비로 얼마, 이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어요. 이게
지출한 게 만약에 9만 원이다. 그러면 이 9만 원을 메모를 해서 그대로 회계과에, 기업의 회계과에 이 자료를 제출한다. 그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10만 원을 먼저 줬는데 그중에서 여기 9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여기에 남는 건 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 달에 또 사용할 거 보고 받았으니까 또 지출해 주는데 그때 얼마? 만 원의 잔액이 있으니까 매달 10만 원씩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주겠다. 그러면 정액자금 전도법이다. 그래서 저기 10만 원을 줬는데 9만 원 지출하고 만 원 남았어요. 그럼 보고를 받죠? 그럼 회계과에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수표를 발행해서 또 얼마? 9만 원 사용한 것만큼 지출해 주죠. 그럼 회계 처리는 여기서 하는 거죠. 회계과에서는 처음에 요거 10만 원을 줬을 때는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10만 원 그래놓고 차변에는 소액 현금 10만 원 이렇게 했다가 월말에 가서 용도계로부터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소액 현금 대변에 감소시켜줘요. 9만 원이면 9만 원만큼 사용했다. 그러면 차변에는 여비, 교통비, 또는 통신비, 또는 접대비 이런 걸로 지출했어요. 이게 얼마? 9만 원이다. 그럼 회계 처리해요. 그리고 나서 말일에 또 매달 10만 원을 채워주기를 약속했으니까 9만 원만큼 지출했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은 얼마? 보고받은 9만 원만큼 또 소액 현금 9만 원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러면 이 용도계에는 매달 시작할 때 10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소액자금 전도법이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일이 수표 발행하면 업무가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용도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용도계에서 대신 지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하라. 이런 제도의 회계 처리 방법인데, 자, 내용은 이것도 이론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분계 처리하는 거 물어볼 수 있어요. 회계과에서 소액의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지출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용도계라고 합니다. 일명 용도계에 자금을 미리 건네주는 방법. 그때 소액 금액, 액수가 적은 금액을 한꺼번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자금을 미리 주는 제도, 이게 소액 현금 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2번, 이 현금, 소액 현금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매월 일정액, 사용한 게 얼마가 되든 그거만큼만 전도해 주겠다. 그래서 정액자금 전도법이다. 그래서 보충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놓지 않으면 10만 원 줬는데 12만 원 지출했다고 들어오면 12만 원 주고 또 15만 원 지출했다고 보고 들어오면 15만 원 보충해 주고 그러면 비용이 과대하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놨다 얘기해요. 그래서 매월 일정 정액으로 되도록 보충, 더 많이 사용하면 안 돼. 그 한도 내에서 정해준다. 그래서 정액자금 선급법,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먼저 건네주는 방법을 정액자금 선급법 또는 전도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정액자금 전도법이라고도 한다. 그죠? 자, 이런 소액 현금 내용 지출을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보조 기입장을 소액 현금 출납장이라고 해요. 소액 현금 출납장은 용도계에서 작성하는 거죠. 이거 작성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가 보조 기입장 뭐라고요? 소액 현금 출납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누가 하느냐? 이건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월초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자금을 미리 건네줍니다. 수표 발행하죠. 그래서 대변에 10만 원을 보냈다. 당좌예금. 그리고 차변에는 일단은 소액 현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말에 가서 뭐합니까? 지출한 거에 대한 보고서가 올 거 아닙니까? 용도계에서 10만 원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데 사용했다고 소액 현금 출납장을 작성해서 보고가 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는 자, 소액 현금
지출한 금액이 9만 원 지출했다고 보고가 왔어요. 그러면 지출한 비용은 세목별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비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뭐 이런 걸로 쭉 기재하고, 그리고 여기 소액현금에서 10만 원 준 거에서 지출한 거 얼마? 9만 원은 공제해야죠. 차감했어요. 그러면 용도계에는 지금 10만 원 줬는데 9만 원 지출했으니까 만 원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만 원이 되려면 사용한 거 얼마? 9만 원을 월말에 다시 보고 받자마자 바로 수표를 발행해서 주고, 그걸 또 소액현금으로 처리하면, 이 용도계는요, 용도계는 보세요. T자 계정이 아니라 원래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9만 원 지출했어요. 그럼 만 원이죠? 예, 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얼마? 9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 10만 원이 되겠죠. 매월 똑같이 적용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소액현금 처리, 이렇게 해서 소액현금이나 현금 과부적은 뭐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는 수표를 발행하거든요. 현금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수표를 발행합니다. 그럼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절차가 이렇게 되죠. 자, 은행이 있어요. 은행. 그리고 해당 기업이 있고, 그리고 거래처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그러면 이 기업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예금 계약 체결하고, 담보 등을 뭐합니까?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맡기고 당좌 거래를 개설합니다. 그 얘기는 뭐야? 우리 회사가 너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보증금 맡겨놓고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수표를 발행할 테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가지고 오면 너네는 돈을 지급해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보증금을 받고, 왜? 나중에 없으면 안 되니까 보증금 맡겨놓고 당좌 거래 개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기업에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수표 용지나 어음용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표나 어음용지 받아가지고, 수표는 백지수표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금액을 적어서 필요할 때마다 수표를 발행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표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 기업이 요 거래처한테 뭐합니까? 물품을 구입합니다. 자, 그래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상품 같은 것을 또는 뭐 유형자산 같은 것을 뭐합니까? 구입하면서 대금을 뭘로? 수표를 발행했어요. 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그럼 이 거래처는 수표를 받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거래처 은행에 가서 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면 은행에서는 대금을 뭐한다?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하면 끝나는데 은행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잔액이 없다. 지급 거절됐어요. 그러면 수표를 제출했는데 거절됐다. 그러면 그게 뭐야? 부도수표예요. 부도수표. 또 어음을 발행해서 여기서 발행한 어음을 제시를 했는데 은행에서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건 뭐라고 그래? 부도어음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도수표나 어음이라는 것은 기업이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 잔액이 적었을 때 지급하지 않겠죠. 지급 못하겠죠. 그런데 이때 은행에 예금 잔액이 없어도 부도 처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은행과 기업이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해요. 당좌차월이 뭡니까? 우리 은행에서 예금한 것이 잔액이 없어도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가지고 오면 대금을 뭐하라? 지급하라. 대신 그 초과되는 부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변제 갚고 그때까지 뭐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수표를 발행했어요. 근데 이때 수표 발행해서 잔액을 뭐 했어요? 초과 발행했어도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당좌차월이라고 합니다. 잔액을 뭐 했어요?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했을 때는 채무 빌린 걸로 보는 거예요. 당좌차월. 은행의 예금이 100만 원인데
수표를 150만 원 발행했다. 그럼 50만 원은 차입금으로 처리한 거죠. 단기 차입금. 그럼 5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기업이 부담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당좌 차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체결을 안 하고 발행했다. 그러면 뭐야? 당연히 부도수표예요. 또 은행의 잔액보다 초과해서 어음을 발행했어도 이와 같은 계약이 체결됐다면 부도수표. 근데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초과해서 발행했다면 당연히 부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부도수표는 당좌 차월 계약이 체결됐을 때 초과 발행하는 것은 부도수표가 아니라 당좌 차월로 표시하고, 당좌 차월은요 단기 차입금이야. 빌려온 거, 일시 빌려온 거.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당좌 차월이라고 안 하고 단기 차입금으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당좌 차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기업이 은행과 약속해서 은행에 예금한 것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잔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얘는 이 기업에 지금 물품 대금으로 15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해야 돼. 그죠? 그런데 어음이든 수표든 간에 잔액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당좌 차월이 계약이 안 되어 있을지라도 은행한테 양해를 구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잔액이 100만 원밖에 없지만 15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는데 이 날짜에 얘가 가지고 오면 지급하라. 이때 발행하는 수표 중에 선일자 수표는요. 자, 만약에 5월 1일 날에 가면 이 은행의 예금이 뭐 300만 원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월 1일 날 가면 300만 원의 잔액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수표를 발행하지만 150만 원 지급하라고 발행하지만 언제 날짜? 5월 1일자로 수표를 뭐한다? 발행합니다. 수표를 5월 1일자로. 지금이 만약에 1월 1일이다? 그럼 오늘 날짜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수표는 언제? 5월 1일자로 먼저 발행해서 주고 얘한테 뭐라 그래? 너 이거 지금 발행하지만 지금은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못 주니까 며칠 날 5월 1일 날 뭐하라? 제시를 하라. 그래서 은행 가서 찾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날짜를 미리 발행하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데 그건 실제로는 어음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음과 똑같이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급어음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선일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세요. 은행에 예금해 놨어요. 예금해 놓고 은행에서는 기업에서는 장부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처에서 수표를 가져가서 찾아올 수도 있고 아직 찾아가지 않을 것도 있는데 해당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에는 잔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어. 오늘 날짜. 근데 은행에는 잔액이 9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 그럼 은행 예금 잔액하고 회사의 당좌예금 출납장 장부하고 차액이 발생하죠.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행과 기업은요. 기업과 은행은 수시로 이걸 맞춰봐야 돼.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정을 하는데 그때 작성하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한다. 은행의 예금 잔액과 회사의 장부 잔액이 일치하는 게 정상이지만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보고 차이 났을 때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고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 은행계정 조정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자, 그러면 당좌예금에 대해서 봅니다. 당좌예금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금으로 예금은 자유로운 형태로 할 수 있지만 인출은 돈을 찾을 때는 반드시 뭘 발행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수표가 은행에 들어가야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요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금해놓고 인출할 때는 반드시 수표를 발행해야, 수표가 들어가야 돈이 나온다. 그럼 당좌예금은 자산계전이에요. 예금은 찾을 수 있는 거 자산이죠. 그래서 당좌예금을 하면 당좌예금 계정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당연히 차변에다가 기입합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당좌예금, 그리고 수표를 보하면 발행하면 은행에 예금한 것이 감소가 되니까 당좌예금 대변에다가 기입한다.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이 감소, 예금하면 당좌예금을 차변에 증가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대표적인 금융자산이다 이겁니다. 금융자산. 예, 이런데 문제는 당좌차월이 있어요. 그럼 당좌차월은 뭐냐? 앞에서 설명드렸죠. 거래은행과 근저당을 설정하고 담보 제공하고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금 은행이 예금한 것이 우리 회사가 예금한 잔액이 없을지라도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들어오면 그 수표에 대해서는 우리를 믿고 돈을 지급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는 예금 잔액을 초과했어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고 그 수표가 들어오면 은행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예금 잔액은 100만 원인데 수표를 발행한 건 120만 원이다. 그럼 잔액을 초과한 거 20만 원은 은행에서 빌리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차월이라고 하는데, 당좌차월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한다? 단기 차입금. 기업이 은행한테 갚아야 될 채무다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당좌차월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은행계정 조정표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은행계정 조정표는 은행에 작성되는 예금 잔액과 회사에서 작성한 당좌예금 장부 금액이 일치하는 게 정상이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거래처에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거래처에서 아직 은행에서 안 찾아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거래처에서 돈이 은행으로 입금됐는데 은행에서 회사로 연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회사 장부의 기장이 누락됐을 수도 있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치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인데 수시로 작성한다 이거죠. 수시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은행조정표는 일정한 시점에 회사 측의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측 있죠. 은행의 당좌예금 원장, 은행의 예금 잔액과 회사의 장부 잔액이 일치하는 게 당연히 일치하는 게 정상이지만 착오 또는 오류 또는 부정한 방법 또는 기록 시점이 기록하는 날짜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과 기업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서로 간에 당좌예금 잔액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시로예요. 결산이 아니라 수시로 확인해보고 그때마다 작성하는 표를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계정 조정표는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T자로 봤어요. 이건 계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회사 장부와 은행 장부를 단순히 구분하는 거지 어떤 계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회사 측의 장부, 회사 장부 금액이 12만 원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됐어요. 근데 오늘 날짜에 은행에 봤더니 은행의 잔액은 9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 차액이 발생했잖아요. 요거 차액이 발생했죠. 그럼 이건 누가 잘못을 했느냐 이거 확인해서 양쪽 다 장부를 뜯어 고쳐라. 그래서 올바른 금액이 얼마인지 일치하는 금액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 회사의 장부에 더하는 거, 회사 장부에 더해야 하는 거. 왜 더합니까? 이런 사유죠. 이자 수익이 뭐예요? 은행에 예금했어요, 회사가. 그럼 은행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회사에서는 수익을 장부에 기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통지를 안 해줬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이자 수익이 계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기재 안 하고 있죠. 그럼 요번 확인됐으면 이자 수익은 여기나 더하라 이겁니다. 그죠? 또 은행에 어음을 받아달라고 추심 의뢰했어요. 은행 이 어음점 거래처로부터 받아달라고 부탁해서 수수료 주고, 근데 은행에 입금이 됐어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은행 예금에 은행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으로 잡았는데 그걸 통지해 줘야죠. 회사에. 야, 너네가 부탁한 거 그 거래처로부터 돈 입금됐다. 확인하면 회사도 입금 처리할 텐데 통지가 안 왔으니까 어음 추심한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럼 여기다가 요번에 더해라 이거죠. 그리고 입금 및 통지 무슨 말이냐? 은행에 예금할 때 회사에서 6시 퇴근하기 전에 회계 담당자가 은행에 입금 처리했어요. 그래서 회사 장부에는 입금으로 기재됐는데 은행에서는 영업시간이 끝나니까 은행은 직원들이 퇴근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날짜에는 기재 안 하고 다음 날짜로 기재가 되겠죠. 그럼 오늘 날짜에는 기재가 안 됐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입금 및 통지 이런 거 또는 뭐 장부 호기 잘못된 거. 그죠? 예. 5만 5천 원을 뭐 5,500원으로 잘못 기재했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입금 및 통지도요. 돈이 은행에 들어왔는데 그 통지를 회사에 해줘야 되는데 통지가 안 돼서 회사에서는 모르고 있죠. 그럴 때 여기에 플러스 하라. 그럼 회사에서 차감하는 게 있죠. 회사 장부에서 빼줘야 되는 거. 뭐 첫 번째 수수료. 은행에 추심 수수료 그런 거 추심 위임 배서했으면 수수료 같은 거 공제했겠죠. 그럼 수수료가 발생했다. 그럼 은행에서는 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회사는 몰라. 그럼 회사에서는 이번에 공제를 해줘야 돼. 차감. 그리고 부도서표. 회사에서 수표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부도 처리됐어요. 그러면 부도 처리됐으면 네가 발행한 거 부도 처리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가 안 됐어. 그럼 부도 처리한 거 요번에 마이너스. 출금 및 통지. 회사에서는 뭐예요? 수표를 발행해서, 그죠? 수표를 발행했는데 출금 및 통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출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행에는 그대로 있죠. 근데 여기는 통지가 안 왔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하라? 차감을 하라. 장부 오기. 잘못 기재됐다. 많이 기재됐거나 적게 기재됐을 때는 그걸 뜯어 고쳐야 되겠죠. 또 은행 측에서는요. 은행 장부에 해당하는 건 은행에서 잘못한 거예요. 미기임 예금. 회사에서는 예금 처리했는데 은행에서는 오늘 날짜 퇴근하고서 업무 은행 마감 시간이 지나서 입금됐기 때문에 입금 처리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오늘 날짜 기재 안 됐죠. 그건 오늘 날짜로 기입하라 이겁니다. 또 은행에서 잘못된 건 차감 어떤 거 기발행수표. 회사에서 이미 발행해서 회사 장부에는 차감했는데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서 은행에 아직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돈이 안 빠져나갔어. 그럼 은행에는 그대로 있죠. 그건 은행 장부에서 뭐하라? 차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을 일치시켜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고, 은행계정 조정표는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은행계정 조정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걸로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정 후에 잔액이 10만 원이면 여기도 1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잘못됐고 요거 잘못됐고 올바른 건 10만 원이다 이렇게 일치시켜서 그때그때마다 회사 장부가 됐던 은행 장부가 됐던 수정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서 82조 다음에 연속된 거래를 분개하라. 1번 현금 출납장 잔액은 200만 원인데 현금의 시제액은 130만 원이에요. 시제액은 뭐예요? 실제 금액이에요. 실제가 130만 원 이게 기준이잖아. 그죠? 기준을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장부를 뜯어 고쳐서 여기에 맞춰라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기준이 더 많으니까 요거 아주 적으니까 여기서 장부에서 얼마? 현금 얼마? 70만 원은, 그죠? 70만 원은 여기서 차감해줘야 13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왜 차이가 나는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 그래서 다시 한번요. 뭘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다. 현금 과부족 얼마? 70만 원. 이랬다가 결산되기 전까지 밝혀지면 그때로 없어지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결산될 때까지도 모르면 임시계정이니까 현금 과부족 없애주고 마지막으로 뭘로? 잡손실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현금 뭘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 처리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거 첫 번째 요거 현금, 그죠? 현금 장부가 많으니까 70만 원 차감하고 일단은 뭘로? 현금 과부족 이렇게 70만 원을 처리해 놔야 요 금액하고 똑같이 일치가 된다. 다음 두 번째, 현금 과부족 70만 원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30만 원은 당월분 월세 지급 기장이 누락되었고 잔액은 계속 조사 중이다. 확인됐죠? 그럼 여기 현금 과부족 7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현금 과부족이 30만 원만큼은 확인이 됐어요. 뭘로? 월세 지급했다. 그러면 임차료잖아요. 임차료 비용이 얼마? 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70만 원에서 30만 원이 확인이 됐으니까 나머지 얼마? 40만 원 남아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현금 부족의 원인이 불명인체 결산을 맞이했다. 이 얘기는 나머지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임시 계정인 뭐 현금 과부족 얼마죠? 30만 원 빼주니까 40만 원 남은 거 현금 과부족 없애주고 손해봤어요. 뭘로 처리하라? 잡손실로 처리를 하라. 얼마? 40만 원. 이렇게 해서 현금 과부족은 결산이 지나면 임시 계정이니까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결산 시 현금 계정 잔액은 80만 원이나 금고의 잔액은 60만 원으로 판명됐다. 언제 발견했느냐? 결산에. 중간에 발견했다가 결산에 가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결산에 가서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그럼 지금 금고의 잔액이 60만 원 이게 기준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많으니까 현금 계정에서 차감해야죠. 현금 얼마? 20만 원 빼야 요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결산이니까 바로 뭘로? 잡손실에. 원래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다가 결산에 가서 모르면 없어지면서 잡손실이 되는 거죠. 20만 원. 이거예요. 자, 여기가 결산이 아니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 현금 얼마? 20만 원. 일단은 뭘로? 결산이 아니라면 현금 과부족 얼마? 20만 원 했다가 결산이 됐는데도 도저히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금 과부족 20만 원 없애주고 결산이니까 뭘로? 잡손실로 처리를 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결산이 이루어졌으니까 요거 현금 과부족을 바로 지워버리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뭐 잡손실 이렇게 바로 결산에는 현금 과부족이 있었던 것도 없애줘야 되니까 결산에는 잡손실 계정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3번의 1 현금 시제액을 확인한 바 60만 원이 많다. 시제액은 실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아. 그럼 장부를 뜯어 고쳐야 돼. 그럼 실제가 많으니까 장부에 맞추려면 장부에다가 뭐 더해야죠. 현금 얼마? 60만 원. 왜 차이가 나는지 왜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일단은 뭘로? 현금 과부족으로 결산이 아니니까 6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현금 과잉액 원인을 조사한 바 대여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을 회수한 것이 30만 원으로 기장되었음이 밝혀지고 잔액은 계속 조사 중이다. 그죠?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 회수분이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잔액은 계속 조사 중이다. 그럼 뭐요? 자, 현금 과부족을 없애줍니다. 현금 과부족 얼마? 대여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이
40만 원의 회수분이 30만 원으로 기장되었음이 밝혀지고, 그럼 30만 원,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뭐요? 이자 수익 얼마? 30만 원. 자, 잔액은 계속 조사 중이다. 그럼 30만 원 남았어요. 다음, 상기 과잉의 50만 원의 원인이 결산일까지 판명되지 않았다. 현금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부상에 현금으로 처리했던 걸 대변에 현금 가부적 있던 거 차변에 없애주고 얼마? 50만 원. 그리고 결산에는 많으니까 뭘로? 잡이익 또는 잡수익으로 50만 원을 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결산일 현재 현금 출납장 잔액이 80만 원인데 금고 잔액은 100만 원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장부에 더해야 돼. 그래서 현금 얼마, 장부에 20만 원을 더하고, 그죠? 그러면 20만 원인데 20만 원은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니까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결산이잖아요. 그죠? 결산에는 현금 과부적이 아니라 바로 잡수익 또는 뭐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결산에는 현금 과부적이 있어도 임시 거주 계정이니까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결산에는 바로 잡이익 또는 부족하면 잡손실로 바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84쪽의 8번 예제 문제 보죠. B 아파트 관리소장은 7월 초 유지보수팀에 소액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소액현금 한도는 매달 10만 원이며 매월 말에 지출 증빙과 사용 내역을 받아 소액현금을 보충한다. 7월 지출 내역은 교통비로 25,000원, 회식비로 59,000원이었다. 7월 말 소액현금 실사 잔액은 만원, 실제로 남은 건 자, 요렇게 얼마예요? 84,000원을 지출을 하고 남는 거 만원이 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7월 말 소액현금 보충 시점에 적절한 분계는 그랬어요. 자, 지금 월말에 보고를 받았죠. 회계과에서는. 그래서 비용 처리합니다. 뭐 교통비가 얼마예요? 교통비가 25,000원, 복리후생비가 5,000원이죠. 예. 그리고 나서 만원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원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소액현금 보충 시점에 적절한 분계 그랬어요. 그러면 대변에는 현금 당좌이금 수표 발행했으니까 얼마예요? 9만 원이죠. 왜? 여기 25,000원에다가 59,000원 하면 요거 84,000원이죠. 84,000원이면 잔액이 얼마 있어야 돼요? 16,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만원밖에 없어. 그럼 6,000원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6,000원은 할 수 없이 결산이니까 바로 잡손실로 처리를 하고 뒤에는 당좌이금 9만 원을 발행해 주면 나머지 만원 남았으니까 9만 원 보충해 주면 1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하고, 그죠? 그리고 원래는 10만 원 남아야 되는데 16만 원 남아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6,000원만큼은 결산이니까 바로 현금 과부적 처리하지 말고 잡손실로 처리하라. 그리고 당좌이금 얼마? 9만 원을 보충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5페이지 9번에 보시면 자,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이 47만 5천 원이며 은행에서 발행한 당좌예금 잔액 증명서에는 50만 7천 원이었다. 그 차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을 때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이 얼마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회사 장부에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장부상의 금액은 47만 5천 원. 그죠? 그리고 이건 차변 대변이 아니에요. 그냥 은행과 회사 장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반 이렇게 왼쪽 오른쪽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당좌예금은 은행 거 얼마? 50만 7천 원.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했느냐? 은행에서 잘못한 건 은행 장부에 더하고 빼고
기업에서 잘못한 건 기업의 장부에 더하고 빼라. 그러면 은행 수수료 부과에 은행에서는 각종 수수료를 은행 장부에서 뺐어요. 차감. 근데 회사는 몰라. 그럼 회사 장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 차감해야죠. 은행 수수료 2,000원 빼라 이거예요. 2,000원 마이너스. 그죠? 예, 다음. 은행의 미기임 예금. 이 얘기는 뭐야? 회사에서는 예금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아직 기입이 안 됐어. 그럼 은행에서 잘못했으니까 은행 장부에 더하라. 그래서 은행 장부에 35,000원을 기재해야 되겠죠. 이런 건 어떤 경우에 날짜가 은행 직원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업무 시간이 마감됐는데 회사에서는 입금 처리한 거지. 그럼 은행에서는 아직 안 했으니까 은행 장부에 오늘 날짜로 더하라. 받으러 어음 받을 걸 받아달라고 추심의뢰 했어요. 은행에. 우리 어음 좀 받아줘. 수수료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은행에서 받았대. 그럼 은행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내용을 야 너네가 받을 어음을 은행에 입금됐어 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기재했겠죠. 근데 아직 안 왔어. 그랬으니까 은행에서는 모르고 있죠. 기업에서는 모르죠. 그럼 회사 장부에 요번에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더해야 돼. 회사 장부에 47,000원 예금이 증가한 거. 다음. 은행에 예금한 수표 중에 부도 처리를 했어요. 은행에 여기서는 회사에서는 다 예금 처리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부도가 됐네. 그러면 부도 처리한 건 여기서 예금에서 빼야지.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부도 처리된 건 회사 장부에서 뭐하라? 차감하라 얘기. 부도 처리. 다음. 이미 회사에서 발행을 했어요.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해. 회사에서. 근데 기업에서 수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아직 안 찾아갔어요. 그럼 은행 장부에는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 은행에서 빼줘야지. 그래야 일치가 되겠죠. 여기는 이미 발행했으니까. 그래서 미인출은 은행에서 아직 안 뺐어요. 그래서 미인출. 여기는 은행 장부에서 차감하라. 그죠? 거래처에 대한 통보, 대안에 통보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입금한 금액이 15,000원이다. 그러니까 거래처 대안에서 우리 회사에 얘기도 안 하고 은행으로 바로 돈이 입금이 됐어요. 15,000원. 그럼 회사에서는 모르죠? 그럼 회사에서도 입금 처리해야지. 15,000원 더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더하고 빼고 계산해 보면 이게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얼마? 51만 5천원씩 일치가 돼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금액은 둘 다 얼마? 51만 5천원이 올바른 금액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은행에서 잘못된 건 은행 장부에 더하고 빼라. 회사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거 있으면 회사 장부에 더하고 빼라. 이해가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만 쉬셨다 갑니다.